지난달 9,000포인트를 찍으며 만을 넘보던 코스피가 이제는 6,000선도 위태롭습니다. 어제 11% 가까이 폭락하면서 검은 화요일을 연출했는데 그 여파로 간밤 미국 반도체 주가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잠시 뒤 SK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증시판이 새파랗습니다. 11% 가까이 빠진 코스피는 6,0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큰 하락폭입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는 22만 원, SK 하이닉스는 155만 원대까지 떨어져 약 3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가시화한 영향입니다. 창신 메모리의 성공적 증시 상장에 이어 미국 제재로 들여오지 못했던 반도체 핵심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 내에서 국산화가 되고 있잖아요.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소부장 업체들이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중국 반도체 자립 가속화에다 AI 투자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제기되면서 미국 반도체주도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노광 장비를 독점해온 ASML은 4% 하락했고 샌디스크는 14.2%, 마이크론은 8.8% 폭락했습니다. NVIDIA and it's growing earnings 60, 70, 80%, trading at 18, 16 times earnings, depending on whose metrics you use. So I think you're getting this rotation. 이제 시선은 2분기 실적 발표에 쏠립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 성적표를 내놓는데 역대 최대인 60조 원대 영업이익이 유력합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달 초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 변동성이 유독 큰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절반에 달할 만큼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 정부가 외화 유출을 막겠다며 도입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변동성을 더욱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금융당국은 사과 한마디 없이 졸속 대책만 급조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급락 영향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25에서 30%까지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낙폭은 4% 정도 하락한 일본, 대만 등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훨씬 컸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계속된 사이드카도 개장 1시간 만에 다시 발동됐습니다. 이달 들어 13번째입니다. 증시가 8% 이상 급락하면 시장을 20분간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도 걸렸습니다. 역대 14번 나온 조치 중 올해만 8번, 3번은 이달에 집중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불안한 것 같아요.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시장이 약간 투기판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탁금 상향에 이은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삼전닉스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전체 투자액의 20%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관 투자자라든가 큰 자금을 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가 허들에 별로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선 잘못된 정책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주식에 물렸다며 책임자의 사과 한마디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반도체 고점론과 중동 전쟁으로 시달리던 우리 증시가 중국발 반도체 쇼크에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11% 가까이 급락했고 반도체 대장주들 석 달 전 주가로 돌아왔습니다. 수익이 좋고 주가가 오른다고 환호성을 지를 때와는 정반대 상황이 됐는데요. 왜 이런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낙원 기자가 증시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거래소 전광판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시총상위 100개 종목 중 2개를 빼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1% 가까이 급락하며 간신히 6,00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피가 10% 넘게 하락한 건 닷컴 버블,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란 전쟁, 그리고 오늘까지 단 5번뿐입니다. 중국발 반도체 충격이 컸습니다. 메모리 업체 창신 메모리는 상장 첫날 5배 가까이 오르면서 단숨에 중국 본토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엔 창신 메모리가 D램 분야에서 미국의 마이크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다 중국 기업이 반도체에 회로를 새기는 핵심 기술인 노광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미국은 이 장비를 중국에 파는 걸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국산화가 되고 있잖아요.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소부장 업체들이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 여파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13에서 14%대 하락하며 석 달 전 상승분을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우려라고 지적합니다. 기술 격차나 이런 것들 좁힌 신호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시장이 지금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만 우리 증시의 반도체 쏠림이 컸던 만큼 단기간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레버리지 ETF로 변동성이 커졌다지만 우리 증시가 이 정도로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K반도체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얘기겠죠. 김충영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창신 메모리 어떤 회사입니까? 예, 메모리 반도체 대표 제품인 D램 분야에서 세계 4위 기업입니다. 예, D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70% 가까이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창신은 8% 수준에 그칩니다. 그런데도 충격이 컸던 것은 현재 점유율이 아니라 성장세 때문이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도시 허페이에서 창업한 신생 기업인데 2019년 중국 최초로 자체 설계한 D램을 양산하게 됩니다. 2022년엔 수도 베이징에도 생산시설을 추가했는데 이건 지역사업에서 국가주도 사업 반열에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후 14억 내수 시장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매출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상장으로 자금력까지 확보하면서 더욱 탄탄하게 됐습니다. 네,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근데 격차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D램을 뛰어넘어서 HBM을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신의 HBM 기술 격차는 선두그룹과 3, 4년 정도 납니다. 다만 D램의 기술 격차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D램을 한 발씩 쏘는 소총에 비유한다면 엄청난 처리 속도를 가진 HBM은 기관총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각종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등등 AI가 현실 세계로 다가오면서 막대한 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기관총인 HBM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질 좋고 저렴한 소총을 많이 만드는 게 전쟁에선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 반도체는 바로 범용 메모리, 즉 D램을 장악해서 AI 생태계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AI 생태계를 주도하고 나서 이를 통해 확보한 수익과 노하우로 최첨단 HBM 기술력도 확보한다는 보관입니다. 네, 창신의 상장도 있었습니다만 중국 국영기업이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노광 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했다. 이 소식이 코스피 급락을 불러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겁니까? 예, 개발업체 이름이 안 나왔길래 알아보니까요. 중국의 반도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원팀이 된 일종의 반도체 국산화 연합체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노광 장비는 반도체 표면에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장비입니다. 초정밀 기술이라서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회사 한 곳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미국은 ASML만 통제하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규제하기 쉬웠습니다. 이번에 자체 개발한 노광 장비는 정밀도와 수율 측면에서는 ASML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반도체 자립에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중국 내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주가가 오늘 하루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은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면서 태양광,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이젠 안보와 글로벌 패권까지 좌우하게 되는 반도체 하나 남은 셈인데요. 반도체 자립을 위한 중국의 노력은 가히 필사적입니다. 창신의 연구원들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간 일하는 이른바 996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요. 창업자는 적자를 볼 때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출신 전모부장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이 사람을 수십억 주고 데려간 곳이 바로 창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 52시간 연구원도 해당이 되고 노란봉투법 이후에 분규도 잦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